인물 중국사. 한나라 고조가 되는 유방. 31살에 자결을 하는 항우.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초원대전 이야기는 초원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즐기는 장기판의 두 대결 상대이기도 합니다. 오광과 진승의 반란. 진시황이 여산에 묻힌 후 진나라 2세 원년 7월 2세 황제가 여자를 징발해서 변경을 방비하라는 명령을 내려 백성 900명이 강제로 징발되어 어양으로 끌려가 변경을 수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 가운데 진승과 오광이라는 인물이 둔장을 맡았는데 대택향 부근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가 끊겨 기한 안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격했던 당시 진나라 법으로는 기한에 맞춰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하면 모두 참수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진승과 오광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진승과 오광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의미심장한 글귀가 쓰인 비단이 나온 것으로 이를 꾸미고 등불을 켜고 여우 소리를 내는 등의 수단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며 초나라가 일어나 진승이 왕이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압송하던 관리 2명을 죽이고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는가 라며 호소하자 900명이 이구동성으로 거사를 일으키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단을 세우고 맹세하며 국호를 대초라 정하고 진승은 스스로 장군이 되고 오광은 도의가 되었는데 먼저 대택향을 습격했고 계속해서 기현과 부근의 각 현을 공격하여 함락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농민 봉기는 바로 이렇게 발발했는데 진현을 공격할 때 진승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라했습니다. 이로써 농민 봉기는 정점에 달했는데 나중에 진승은 교만해져 참언을 믿고 주변의 충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옛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함께 봉기를 일으킨 민초들과 점점 소원해졌고 더욱이 일부 장수들이 이권을 놓고 쟁탈하다 서로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해 결국 진승과 오광도 차례로 죽임을 당하면서 봉기는 지속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항우가 진나라를 물리치는 거록대전. 진나라 2세 3년인 기원전 207년 10월 초나라 회왕이 송이를 상장군으로 항우를 차장, 범증을 말장으로 임명해 진나라 군대에 포위된 거록으로 출정해서 조나라 왕 허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송이는 군대를 이끌고 안양에 도달했을 때 진나라 군대의 기세가 드높다는 말을 듣고 죽음이 두려워 행군을 멈추었고 진나라 군대와 조나라 군대가 싸우면서 진나라의 군사력이 소모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송이가 46일 동안이나 진군하지 않자 항우가 마침내 진군을 재촉했으나 송이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고 항우는 분노에 송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 장군은 항우가 송이의 목을 자르자 모두 항우의 지휘에 복종하겠다고 했는데 소식을 들은 초나라 회왕은 즉시 항우를 상장군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거록을 포위하고 있을 때 조나라 장수 진여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거록성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는 병력이 적다는 이유로 겁을 먹고 진나라 군대에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 연등 제후국의 병사 수만 명이 10여 개 진영으로 나뉘어 진여의 군대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감히 누구도 먼저 군대를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거록에 도착해서 바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는데 초나라 군대는 더없이 용맹했고 모두 일당백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제후국의 장수들은 모두 자신의 진영에서 초나라와 진나라의 전투를 관망했는데 초나라 군대가 사기충천해서 용맹하게 적군을 죽이는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숨을 건 혈전을 거쳐 항우의 군대는 결국 진나라의 20만 대군을 물리쳤고 진나라 장수 왕리를 생포하고 소각을 참수했으며 진나라 장군 장하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극원으로 퇴각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항우가 제후국의 장수들을 불러들이자 모두 항우 진영의 문을 통과할 때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감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우의 의세에 굴복한 제후들은 항우를 제후국 연합군의 상장군으로 삼고 모두 항우의 지휘에 따랐습니다. 유방이 함곡관으로 들어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다. 진나라 2세 2년인 기원전 208년 윤 9월 태공 유방이 초나라 회왕의 명령을 받들어 병사를 이끌고 서쪽 함곡관으로 들어가 진왕조를 토벌했습니다.
이듬해 유방은 여기기의 계략에 따라 진나라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먼저 교통의 요지인 진류를 공략해 군량을 대량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백마를 공격하고 4월에는 영천을 점령했는데 장량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서 유방과 연합하자 유방은 한왕 한성에게 양적을 지킬 것을 청한 뒤 장량과 함께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어서 7월에 그는 남양을 얻었는데 유방의 세력은 나날이 강력해져 서진 도중에 차례로 단수, 호양과 석현 등을 함락했습니다. 8월, 유방은 수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무건을 함락하고 성 안의 주민을 깡그리 학살했고 군대를 이끌고 북상해 곧장 함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량의 계략에 따라 산 위에 수많은 깃발을 대거 꽂아 병사가 많은 듯 가장하고 한편으로 여기기와 유가를 보내서 진나라 장수들을 뇌물로 회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은 병사를 이끌고 요관을 돌아 괴산을 넘어서 갑작스레 남전을 습격하여 남북 양쪽의 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러 요관을 지키던 진나라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패공 유방은 패상에 주둔했고 진나라 왕 자영이 그에게 투항하면서 진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유방의 약법 3장. 이윽고 유방은 함양에 입성했는데 여러 장수가 금은 보화를 차지하려고 앞다퉈 동분서주한 가운데 오직 소화만이 진나라 승상부와 어사부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 서적, 문서와 법령을 챙겨 보관했습니다. 유방은 이를 통해 천하의 산천과 요새의 위치, 백성의 인구 분포, 각 지방의 경제력, 백성의 민원 등을 파악하고 천하를 평정한 뒤에 전략의 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번쾌와 장량의 건의에 따라 대군을 패상으로 이동시켰는데 11월, 유방은 여러 현의 촌로와 호걸들을 패상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촌노들께서는 진 왕조의 가혹한 법 아래서 오래 고생하였소. 내가 제후들과 맹약하기를 먼저 함국관에 들어간 자가 관중의 통치자가 되기로 했으니 내가 마땅히 관중의 통치자여. 지금 여러 촌노에게 법규 3가지만 약정하겠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은 죄에 따라 형을 내리겠어. 이 3가지를 제외한 지니 가혹한 법률은 모두 폐지하여 없애겠어. 그가 이러한 약법 3장을 반포해 시행하자 진나라 백성은 크게 기뻐했고 이로써 유방은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문의 연애. 한나라 원년인 기원전 206년 12월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함곡관으로 왔는데 그는 관문이 닫혀있고 유방이 이미 관중을 평정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포 등에게 명해 함곡관을 공격하고 유방을 토벌할 준비를 하게 했는데 이때 항우의 병사는 40만이었는데 100만이라고 말했고 함곡관을 점령한 후 신풍문문에 주둔했습니다. 한편 유방의 병사는 10만이었는데 20만이라고 말했고 패상에 주둔했는데 항우의 모사범증이 항우에게 즉각 유방을 공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항우의 숙부 항백은 유방의 모사인 장량과 친구지간이라 친구 장량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해 어둠을 틈타 말을 달려 유방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범증의 계책을 이야기하며 장량에게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장량은 즉시 유방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유방이 항백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항백은 유방에게 이튿날 홍문으로 찾아오라고 했고 항백은 다시 밤새 말을 몰아 군영으로 돌아가서 항우를 설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방이 직접 항우를 찾아오자 항우가 연회를 베풀어 그를 초대했는데 연회 중에 범증이 3번이나 옥술잔을 잡고 가슴 앞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어서 유방을 죽이라고 항우에게 보내는 신호였으나 항우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범증은 항우의 사촌동생 항장을 찾아가서 유방에게 술을 권하고 흥을 돋는다고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봐서 유방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이를 알아챈 항백이 자신도 칼을 뽑아들고 나가서 칼춤을 추며 자신의 몸으로 유방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장량이 밖으로 빠져나가 번쾌를 불렀는데 번쾌는 검과 방패를 들고 군막 안으로 들어와서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며 항우를 비난했습니다. 잠시 후 유방은 보리를 본다며 자리를 빠져나왔고 번쾌 등의 호위를 받으며 황급히 패상으로 돌아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신의 배수일전. 한나라 원년 8월 한신은 겉으로는 잔도를 만드는 척하면서
몰래 진창으로 들어가 기습하는 계책으로 일거의 진나라 땅이던 옹, 세, 적 세 곳을 평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항우와 천하를 두고 싸우는 유방에게 든든한 후방기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나라 2년 5월부터 유방은 한신 등을 잇따라 파견해 대조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고, 한나라 3년 10월 한신은 수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태행산을 넘어 동쪽으로 진격해 조나라 땅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조나라 왕헐과 장군 성안군 진현은 20만 병력을 모아 정영 입구를 점거하고 한신에 맞서 싸울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무군 이저거가 한신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후방으로 기습부대를 보내 정영에 협도해서 한신의 군대를 포위할 수 있다고 건의했지만 진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신은 크게 기뻐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배수진 전술을 쓰기로 하고 정영 입구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했습니다. 날이 밝자 한신은 대장의 깃발과 의장을 세우고 북을 올리게 하며 정영 입구로 행군했고, 이를 본 조나라 군대는 보루에서 나와 맞서 싸웠습니다. 한참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뒤 한나라 군대는 짐짓배에서 후퇴하는 척하며 물가로 도망갔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한나라 군사들이 물을 등진 채 퇴로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보루를 비운 채 모두 출동해서 한나라 군대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조나라 군영 부근에 매복했던 한나라 기병 2,000명이 보루 안으로 진입해 조나라 군대의 깃발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한나라 군대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한편 조나라 군대는 전투가 길어지면서 자신들의 전세가 기울자 군영으로 퇴각하려 했는데 보루에는 어느새 한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조나라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자 한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뒤로 협공해 조나라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진현은 지수 부근에서 한나라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고 조나라 왕 헐과 이저거 등은 한나라 군대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5강에서 항우가 자결하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강화 조약을 맺어 홍구를 경계로 땅을 양분한 후 항우는 협상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회군했는데 유방이 장량과 진평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기회를 틈타 초나라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한나라 고조 4년인 기원전 203년 12월에 한신이 한나라와 제후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해야에서 항우의 10만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밤이 되자 한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 항우 군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사 결국 10만 명에 이르던 초나라 군대는 병사들이 앞다투어 도망쳐 수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를 듣고 한나라 군대가 이미 초나라 땅을 전부 점령했다고 생각해 절망에 빠졌는데 여기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깊은 밤 장막에서 술을 마시던 항우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자신이 총애하는 우위를 향해 비분간계한 감정을 담은 노래를 읊었습니다. 역발 산의 기계세 시불리해 추불서 추불서해 가나하 우해오 해나야카 힘은 능히 산을 뽑고도 남음이 있고 기백은 능히 천하를 덮었노라. 때가 이롭지 못하니 오추마야 너마저 달리지 않으니 어쩔 수 없구나. 우희야 우희야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러자 우위가 답가를 하고는 항우의 칼을 뽑아 자결했고 이에 항우는 오추마에 올라 정예 부대 800명을 이끌고 어둠을 틈타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날이 밝은 후 한신이 관영에게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추격하게 했는데 항우가 회하를 건넜을 때 그의 휘하에는 겨우 100여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음능에 이른 초나라 군대는 길을 잃어 한나라 군사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항우는 다시 병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도망쳐 동성으로 달아났는데 이때 그의 곁에는 단지 28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5강에 이르러 항우는 그 강을 건너서 강동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당시 5강의 정장이 작은 배 한 척을 그곳에 마련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강동에 있는 어른들을 별 낯이 없다고 여기고 자신을 쫓는 한나라 추격병 수백 명을 뺀 후 검을 들어 자결했으니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유방이 황제라 불리다. 항우가 5강 강가에서 패해 자결하고 이후 유방이 초나라 땅을 평정하자 다른 지역들도 하나 둘 한나라에 투항했습니다.
한나라 5년 2월 여러 제후국의 왕들이 모두 한나라 왕을 황제로 추대해 유방은 사수의 양에서 황제로 즉위해 서한 왕조의 개국 황제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역사에서 일컫는 한나라 고조입니다. 이와 함께 왕후 여친은 황후가 되고 태자는 황태자라고 불렸는데 유방은 즉위 초기에 낙양을 도읍으로 삼았으나 머지않아 장안으로 천도했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는데 그는 군신들과 낙양의 남궁에서 연애를 즐기며 이미 자신의 속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책을 내고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논하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나라를 다스리고 군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논하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천만 장수를 이끌고 백전백승하는 것만 논하자면 나는 한심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걸출한 인재로 나는 그들을 잘 이용했을 뿐인데 천하를 얻었다. 항우에게는 범증이 있었지만 그를 잘 이용하지 못해 결국에는 내 손에 패하고 말았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한나라 고조가 되는 유방과 31살의 자결을 하는 항우였습니다.